다 아는 내용이에요. 벌 키우려면은 저는 벌 키우는 데 있어서 사양과 물관리만 잘 알아도 웬만한 벌은 다 잘 키울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질병에만 신경을 써요. 질병에만.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병 오기 전에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면 질병도 덜 와. 벌도 건강만 하면 그때그때 부족한 영양분들만 잘 공급해줘도 그 벌들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길러져서 질병도 안 오고. 그래서 사양과 물관리가 참 중요한데 놓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봉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쉬운 과목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과목만 내가 맡았는가. 어려운 과목만. 프로폴리스와 밀라 어려워요. 아무 쓸모없는 거고. 하지만 여러분 프로폴리스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불법성이 많거든요. 불법성이. 어제도 낸 양봉조합에 가서 봉교를 사왔는데 제가 생산한 걸로 모자라요. 모자라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폭넓게 내가 응용을 못하고 활용을 못해서 그냥 벌에 꿀에만 매여가지고 벌을 키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양의 용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저기다가 먹일 사자를 썼을까? 일사자를 쓰지. 기를 양 시큰 부려먹고 일을 시켜서 기르는 거, 부려먹기 위해서 기르는 거, 그렇게 일사자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사양이 먹일 사요. 먹여서 기르는 걸 사양이라 그래. 축산인에서 곤충인데 이 벌은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번식할 수 있고 살아나가요. 안 먹여도 자연세계에서. 물론 영향은 있잖아요. 그 해에 기후가 좋아가지고 각종 밀원이 충분한 유미를 생산되어서 꿀이 많이 나는 애, 이런 애는 번식이 많아가지고 야생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처럼 우리 양봉개처럼 꿀이 안 나는 애, 이러면 야생에서도 벌이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 말벌 피해 많은 데는 많았지만 먹이 사슬에 있어서 먹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아마 그렇게는 심하지 않았어요. 또 장마의 요인도 있고, 장마가 길어버려가지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벌은 먹이지 않아도, 인위적 방법으로 먹이지 않아도 친구들이 다 자연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사양 먹여야 되는가? 먹여서 기르는가? 여러분 벌은 먹여서 길러야 돼요. 잘 먹여서 길러놓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꿀이 들어올 때 그때 순간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엄청 먹여.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강의로 다니면서 여러분 1년에 벌통 한 통에서 꿀을 얼마나 생산되는가, 한 말로 칩시다.
뭐 조금 벌을 안다라는 사람은 기본으로 한 마리죠. 그죠, 목사님? 최소 단위가 한 마리인데 보편적으로 초보자들은 절대로 한 마리 못 생산해요. 6대 7대. 사실은 경영적으로 보면 적자요. 최소한이 한 마리고 조금 한다는 사람들이 2마리 중간 정도. 계산통 한 통으로. 그리고 조금 그래도 등산에 들려면 3마리 이상은 돼야 돼. 한 번로 쳤을 때에 2대 값은 벌통에게 돌려줘야 돼. 벌들한테 2대 값은 2대 값 기본적으로 5만원 쳤을 때 10만원 아닙니까? 그죠? 봄에 합은 몇 덩어리 들어가요? 최소한 4덩어리에서 5덩어리. 그죠? 더 먹은 놈도 있어요. 7덩어리도 먹은 놈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돈으로 치면 1kg로 치고 그냥 어느 정도? 4,000원 정도. 그죠? 그럼 5덩어리면 2만원. 1년에 설탕 몇 포 먹을까? 볼통 한 통에. 예? 화분부터 칩시다. 봄에 4덩어리에서 5덩어리. 봄에만 줬을 때. 여름에 가을까지 5덩어리, 10덩어리를 치고 4,000원씩이면 4만원. 그죠? 10덩어리만 먹이면 잘 먹인 거예요. 화분떡으로. 봄, 여름, 가을까지. 자연에서 받쳐주니까 어느 정도는. 그 해에 따라서 자연에서 넘쳐서 들어와서 채취도 하고 가을에도. 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봄에부터 화분 채취가 어려웠어요. 가을에는 더더욱 안 됐고. 설탕 10포? 5포. 5포면 얼마입니까? 6만원. 12,000원씩. 10만원 아니요. 벌 한 통에 5포 먹을까요? 들어갈까요? 어떤까지 하면 어떤까지? 많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벌 꿀값 2대 값은 벌한테 최소한 돌려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해. 다 먹으려고 그래. 욕심 많아가지고. 그래서 안 먹여.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연에서, 물론 꿀벌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얼마든지 생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의 기후에 좌우하는 거예요. 기후가 안 맞으면 벌이 번식이 안 돼. 왜 그래요? 벌에게 필요한 영양소들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절기마다 줘야 되는 거거든. 줘서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걸 알고 잘 주고 키우는 사람들은 벌 다 좋아. 안 주고 자연에서 의존해, 자연만 의존하고 키우는 사람들 벌 좋을 리가 없어요. 환장가지고 먹이 주면 그다음 화분떡 주고 물 주고. 우리는 저 사양기를 씁니다. 저런 봉판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사양을. 그러면 사양할 때 오늘 이런 내용으로 목차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꿀벌의 영양분, 사양이란 또 종류, 사양의 방법, 계절별 사양 관리, 봄, 여름, 가을. 사양이란 말 그대로 잘 먹여서 잘 기르는 것이 사양이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아마 사양꿀을 사양꿀이라고 하는가 봐. 잘 먹이잖아. 근데 한 가지 요인, 우리 사양꿀 할 때에 사실 여왕이 계속적으로 번식을 좋게 해줘야 돼. 산란이 좋아야 돼. 근데 설탕물, 탄수화물은
설탕물은 잘 주는데 설탕물만 줘갖고는 안 되잖아. 탄수화물만 공급돼갖고는 안 되잖아. 에너지 요소만 공급돼서도 안 되고 단백질 공급도 되어져야 돼요. 화분. 그래야지만이 벌이 계속적으로 번식해서 세력이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 사양꿀을 신 분들이 사양꿀 끝날 무렵 되면 벌 다 망가져. 탄수화물만 주라고 줘가지고 뺏는 거거든. 탄수화물만. 아마 시스템 자체가 화분떡 넣어주는 시스템이 참 곤란할 거예요. 그것까지는 접근을 못하는데 나는 태양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내가 생각해보고 연구해본 결과로는 왜 벌이 번식하려면 세 가지 3요소가 갖춰져야 되는데 탄수화물, 즉 설탕물, 자연에서 얻어진 걸 가지고 사양꿀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탄수화물 공급, 설탕물 주는 것, 그 다음에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긴 장마로 인해서 특별히 아카시아꿀 끝나고 사양꿀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화분이 안 들어왔잖아요. 자연에서 긴 장마로. 그래서 올해는 사용하신 분들이 벌이 많이 망가져서 가을에 혹사를 당해가지고 늙어가지고 나중에는 번식이 안 따라지니까. 그래서 사양이라는 것은 이런 3요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따라서 또 물이 벌들의 번식의 필요 세 가지 필요 요소인데 물 공급. 여러분 물 크게 고민해 본 적이 없잖아요. 물 주는 거. 알아서 벌들이 다 자연에서 가져와요. 물도. 근데 혹시 여러분 봉장에 들어가면서 봉장 길바닥에 비 온 다음에 특별히 비 온 다음날 비 와서 못 나가가지고 얘들이 물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비 온 다음에는 길바닥에 깔려 있어. 그거 벌들 차밖에 깔릴까봐 염려하지 않고 그냥 막 드나들죠. 안 보여요? 보여요. 눈에 들어와야 되고 벌쟁이들은 요즘도 벌통 앞에 종종 한 바퀴 돌아봐야 돼. 뭐가 생겨요? 벌통 앞에 여왕이 죽어 나온 통이 보여. 10월달 11월달도 생겨요 안 생겨요? 뭐 한 번이 생겨. 여왕이 이유 없이 왜 죽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응? 죽어 나와 있어. 그건 뭐 한 번이야 그 통은. 근데 우리는 열심히 벌통 앞 바닥을 안 들여다보면 관심 없으면 발로 밟아붙든지 툭 차버렸든지 그냥 똑같은 일벌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봉지기들은 자기 봉장에 보여줘야 되지. 비 온 다음 날도 봉장 들어갈 때에 길바닥에 보면 천지가 벌이에요. 물 가지러 가냐. 물 가져가냐. 많아요. 요즘도 물 가지러 온 벌들도 있어요. 요즘도. 네. 그래서 제가 11월 초까지는 물을 공급해 준 것이 좋겠다. 많이는 안 가져가. 근데 물 가져가는 것은 물 가져가는 특별한 통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통들은 지금도 산란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약분일수록 산란해요. 강분일수록 안 하고. 그래서 하지만 이런 설탕물 또는 단백질인 화분떡 또는 물 전체를 주는 것을 사양 개념으로 보라는 것이 제 강의 열정이에요. 한 가지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은 데 없다. 한 가지. 우리는 그냥 사양하면 설탕물만 주는 걸 사양이라고 생각해요. 설탕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생각하죠. 화분떡 주는 건 절대로 사양이라고 안 해. 물 주는 건 사양이라고 안 해요. 근데 벌의 번식에 있어서
부족한 현상을 잘 알고 채워주는 것. 네. 또 내 벌이 물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바깥에서 오염된 물을 가지고 올 수도 없고, 특별히 좀 짭조름한 거름땅, 시궁창에 집 앞에서 집에서 흘러나온 시궁창에 벌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생각만 해도 아 이건 아닌데 좋은 물 가지러 가야 되는데 벌들한테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물을 주면 그래도 그나마 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도 깨끗한 물을 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전체 세 가지를 주어서 기르는 전체를 사양 개념으로 보고 접근하라는 것이 제 강의 오늘 주제입니다. 영양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물, 필수 영양소들이죠. 물론 유미기 때는 그 인생물에 다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유미기 때는 안 줘도 자연에서 다 얻어져요. 꿀 속에 자연꿀, 탄수화물이, 단백질. 유미기 때는 꽃이 많으니까 꽃가루, 그 아카시천에도 산란 잘합니다. 밑에 봉판 보세요. 1층에 산란 잘해요. 잘한다는 것은 이 요소들이 잘 갖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요소들이 잘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꿀 속에 또 화분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부수적인 꿀 속에나 화분 속에 강물성 질도 많이 있어요. 그 속에 염분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유미기 때에 꿀도로 갔는데 벌들이 많이 없어진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3단 계산으로 가져갔다가 2단 계산으로 내려오고, 계산벌 100개 가져갔다가 70근으로 만들어서 나오고, 벌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많이 없어졌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올해 예년에 비해서는 보편적으로 벌들이 꿀을 몸에 채워갖고 올 때에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뒤지고 돌아다녀도 배를 채워갖고 가져올 수 있는 꿀이 유밀이 안 됐어요. 심지어 좀 격하게 말하면 하루 종일 다녔는데 갖고 올 거 없어. 개우 지 먹을 거밖에 없었어. 지 먹을 것도 못 채웠어. 그래서 오다가 주저앉았는데 그냥 주저앉아서 죽었어요. 에너지원이 떨어져 버렸어, 몸에서. 탄수화물은 벌의 에너지원인데 그래서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뭐 개상 한 통에 뭐 반대도 뜨기도 하고 한 통에 한 대를 뜨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개상 한 통에서 꿀이라고, 예를 들어서 100통 개상 100통 가져가가지고 단말 떴다. 그건 반대잖아요. 그 뜰 수 없는 상황이죠. 뺏어서도 안 되고. 근데 경배해야 되니까 어떻게 뺏었어. 그러면 비일비재했어요. 벌은 벌대로 망가졌고, 그래갖고 철수하고. 모든 것이 벌들이 필요한 영양 에너지원이 항상 몸에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나가기만 하면 채워져야 되는데 채울 수 없어. 여기 보면 1% 미만 나가지면 날지 못한다 그러세요. 능력 상실, 날보다 하는 능력 상실 0.5%가 불려가. 원래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벌들이 많이 졌어. 근데도 우리는 뭐라 그래? 꿀을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럴 때는 빨리 판단해서 철수해서 다음 밀원지로 가든지, 더 싱싱한 유밀지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기후가 꿀이 안 나는구나 판단해서 경영 형태를 바꾸든지, 집에 와서 설탕을 줘서 번식해서 분양해서 분봉시켜서 분양불로 바꾸든지 하우스불로 바꾸든지 경영 형태를 빨리 판단해야 돼. 근데 우리는 끝까지 꿀 날 거라고 기다리고 안 들어와요. 돌아다니고. 그래서 벌 망가져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쯤 되면 벌이 다 없어지고
형편없는 단상으로 들어오는. 근데도 몰라. 왜 벌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 왜? 그래가지고 이제 벌이 형편이 없어지니까 질병이 와버리고. 제가 말하고 싶으면은 필수 영양소들만 잘 제때제때 우리가 파악하고 그때그때 피가 부족한 부분들을 인적 방법으로 채워주기만 잘하면 질병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럴 때는 할렐루야인데. 예.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해요. 왜 그럴까? 역시 꿀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 꿀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는 건 그래요. 전문가라는 것은 바람만 올해 동풍이 세냐 서풍이 북서풍이 세냐 따라서 이동지를 바꿔요. 이동지를. 동풍이 강하면 해안가로 동쪽으로 가면 안 돼요. 서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꿀을 많이 따. 근데 우리는 최장창 내가 간 대로만 가잖아. 내가 간 대로만.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기후에는 꿀 하나 다 안 난다고 해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그걸 다 망가진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포기했어요. 일찍이. 그래서 탄수화물 공급.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벌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요즘도 벌들이 어제 그제 우리 평택에도 평택 쪽 아산 쪽이 봄벌처럼 나왔어요. 봄벌처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벌 깨워야 되겠대. 봄벌. 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 대전에서 뭐 분이 가온 오신 분이 벌 나왔다고 웬일이냐고 밤중에. 주변에 공장 주변에 가로등이 있어도 안 되고 불빛. 또 우리는 역행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교육은 겨울은 춥게 해라 그렇게 교육을 받죠. 그죠? 춥게. 오늘도 이런 바깥에 기온 추워요 안 추워요? 추워요? 아이고. 요즘이 여름이요? 봄이요? 겨울이잖아. 겨울 날씨 이게 추워요? 이건 겨울도 아니요. 춥다고 하면 안 돼. 겨울이라는 단어가 욕해. 야 이것이 춥냐 그래요. 추운 거 아니요. 다시 말해서 교육은 배우기는 춥게 해라 하는데 우리는 따숩게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뺑 나와. 더워서 못 견디니까. 나오기만 하면 나왔는데 활동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좀 돌아다니다가 힘들어서 이제 풀에 앉았는데 나무까지 앉았는데 에너지원이 좀 떨어지면 그대로 주저앉은 데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 어디 가서 염불 드린다 했더니 목사가 염불이라고 했다고 또 혼났어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그런 것들은 다 주워 담아가지고 뜨뜻한 품 안에 안고 있으면 30분이면 다 깨나. 벌침용 벌가게.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갖고 와서 입을 푹 뒤집어 씌워놓으면 다 살아나요. 죽은 것 같지만 다 살아나.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제발 너무 따숩게 싸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알통으로 그냥 있어요. 내부 포장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포만 얹어놓고 본덕기 얹어놓고 개포 얹어놓고 위에 아무것도 안 넣고 노지에는 그냥 비 때문에 비나 혹시 비 올 때 통에 젖지 않도록 은박지 10cm 은박티 롤로 된 걸 갖다가 덮어놨어요. 그냥 신경 안 써요. 올해는 그냥 그렇게 활딱 벗겨놓고 한번 활동을 나볼까 하는 생각도 또 들고. 근데 하도 이 사람 대상 오래되신 분들이 그걸 하신 분들은 그의 기후의 변동을 아주 유심히 관심 있게 관찰해야 돼요.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예민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 목사님 올해 엄청 추워는데 아니 시간이 가도 안 추워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안 추워져. 여기저기 벌만 나온다 그러고. 예, 그래서 올해 한번 알통으로 그대로 놔둬버릴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제주도에는 벌을 한라산 중턱에 벌을 갖다 놓고 한 달 이상을 있다가 내려와요. 예.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그의 겨울이 추우면 그 다음에 농사에 질병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 그렇죠. 병충해가 적어요. 겨울이 따서버리면 다음에 농사에 병충해가 많아요. 저는 벌도 그래요. 겨울을 춥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견뎌내야지.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진드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시거나 다 몽땅 없어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섯 개 듣기는 춥게 나는 다섯 개 심지어는 가온까지 벌이 열나는 거예요. 제발 역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고수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지켜요. 몇 년 안 하신 분들은 그때 흐름에 항상 말려들어요. 그때 흐름에 절대로 말려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꽃가루 뭐 벌들의 근육 발달에 근육 조직이나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들인데 출방 후 1시간, 2시간 때부터 화분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주일에서 약 8일 사이에 9일, 10일 사이까지 엄청난 양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0.1g을 먹는다 그래요. 예역봉 할 때까지 0.1g을 먹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에 내가 번식을 잘 하려면은 여러분은 여왕에만 신경 쓰죠. 여왕만 좋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산란 잘한다. 산란 잘하면 누가 키워요? 그 애새끼는 누가 키우냐고. 일벌이 키워야 되잖아. 그 일벌절 중에 알이 부화가 되면 그 유충에게 젖을 먹이는 벌이 누구요? 내역봉이요. 즉 다시 말해서 화분을 가장 많이 먹은 시기에 있는 벌들이 화분을 먹고 재를 만들어내고 그 시기에 밀랍도 생산하고 힘든 일을 감당해요. 그러면 내 벌이 지금 어린 벌들이 많이 태어난 시기다. 그때 그래서 봄에 외부에서 들어온 거 없기 때문에 인적 화분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가을에는 그러면 월동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가을에 언제 어린 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게 해요? 예? 월동벌 만들려고 할 때 언제 많이 태어나게 해야 돼요? 초서부터요. 예? 초서부터. 초서가 백로 전이요? 후죠. 후지? 네. 백로 때부터 태어나야 돼. 백로 때부터. 백로가 9월, 5일경인가 7일경인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좀 더 길게 생각하면 8월 말경부터 9월달, 10월달 중순까지 좀 늦으면 10월달 말까지 태어난 벌들이 월등에 들어가는데 그 벌들이 단백질 공급을 충분히 받아야 돼. 근데 그때에 자연에서 들어온 조건은 많이 있어. 하지만 기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후 변동을 알아야지. 올해는 가을에 화분 들어온 것이 좁쌀처럼 뭉치고 들어왔어. 다리에 좁쌀처럼 뭉치고 들어온다는 것은 꽃에서 그만큼 화분을 채취할 수 없다는 거야. 기후 조건이. 근데도 우리는 볼떡 이때쯤 되면
보통 안에 소비에 여기저기 화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채워졌어요. 조금씩 채워지면 날이 굳으면 없어져 버리고 금방금방 그 방에 채워진 화분은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래서 화분은 먹어야 되는데 화분을 제대로 공급을 안 해줬다. 벌이 건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여름에도 가을에도 가을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달까지 3덩어리 이상을 먹여야 돼. 그것도 자연에서 기후가 좋아져서 자연에서 어느 정도 유입이 돼야 되고 그 플러스 인위적 방법. 항상 여러분은 자연에서 들어온 것 플러스 인위적 방법을 첨가하지 않으면 벌들을 제대로 좋게 관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돼. 아, 올해 가을에 이상한 한산들 꾸리고 모이고 코스모스고 쑥이고 뭐이고 많은데 다른 때 같으면 막 다리에 그냥 큼직큼직하게 뭉치고 들어왔는데 올해는 좁쌀처럼 들어오거나 내부의 화분이 단백질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영양 공급에 있어서 한쪽으로 결핍될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나무한테 귀하고 줘야지. 근데 그런 것까지 파악해야 그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루 10일이 넘으면 전차적으로 화분 먹은 양이 적어집니다. 보통 제가 10월 중순인가 삼척에 기센 때 교육 갔을 때 10월 말경이구나. 11월 5일이었나? 거기에서 펜션에서 하룻밤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삼척, 속초, 강릉이요 대구부터 따서요. 언제나 놀랬죠? 처음 들은 소식이죠? 왜? 5월 초순에 강의를 갔는데 아카시아가 활짝 펴버렸어.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산 신창훈 회장님 계시잖아. 회장님 삼척에 왔는데 속초, 삼척 이쪽에 보니까 아카시아가 다 펴버렸네요. 대구 어째요 보니까 상주 어째요 그러니까 인자 피워 그러더라고. 그게 도대체 여기 빨리 핀답니까? 이거 본래부터 빨리 핀대. 거기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대구보다 따숩대요. 대구보다. 근데 아침에 일찍이 그 벤치에 나가서 보니까 꽃이 있는데 벌들이 화분 가지로 엄청나게 오더라고. 화분 가지로.